장관이 어제 신년사를 했는데 전례 없는 감염병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관리 책임에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전례 없는 감염병 확진자가 나왔는데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며 동부구치소 문제에 대해서는 신년사에서 아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동부구치소 사태 관련 총체적 관리 책임으로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지금 추 장관의 신년사를 보면요. 전례 없는 감염병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참 그야말로 본인이 그 법무부 장관으로의 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반쪽으로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실제로 법무부가 갖고 있는 교정시설이라든지 또 그런 데 대한 어떤 교도관들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헤아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심하게 해석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이 낸 글 중에는 법무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해요. 그러면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은 국민 중에서 좀 못난 국민들을 이렇게 차별화된 어떤 시선이 있을 수 있다면 굉장히 이건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검찰개혁에 앞장서다 보니까 정말 교도관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과 복지를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면에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지난 하반기부터는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잘못한 게 확진된 사람을 이송시킬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이송시키고 확진된 사람은 그 자리에 놔둬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도 없고 우선순위도 잘못되고 액션도 잘못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살려달라고 창문 밖으로 종이를 쓰고 호소했던 그 수감자 그 사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법무부가 그 수감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로 확진자 8명 수용. 살려주세요라는 이 종이를 흔들었던 이 수감자를 법무부가 처벌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수감자가 외부로 팻말을 꺼내려면 창문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야 한다. 시소물 파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해당 수감자 방충망 파손 혐의를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살려달라는 절규. 많은 국민들이 이 수용자, 수감자의 살려달라는 절규에 안타까워했고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가 왜 이 동부구치소를 이렇게까지 방치했느냐에 황당해하는 그 사진인데 방충망 훼손 혐의로 이 사람을 처벌하겠다라는 법무부의 이 태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굉장히 법무부가 이 법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굉장히 엄격하군요. 법 정신이 살아있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어떤 위법 행위가 있어요. 그 위법 행위를 처벌하려고 하면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가능성.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이 달린 거 아니에요? 근데 목숨이 달려 있는데 교정당국이 하는 걸 보면 자기를 거치 마치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미필적 고의의 살인처럼. 그런 사람도 저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저 안에 동부구치소 소장이랄지 아니면 추미애 저 안에 들어있으면 자기들은 저렇게 안 하겠어요? 그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저 사람들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도소의 아까 특징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교도소에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희망이 뭐냐면 나가서 한 30분 운동하는 거거든요. 운동도 못 해요. 안에 다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외부 접견을 한 번씩 하는 것이 또 하루 일과 중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 가치 있는 거에 대한 폐쇄증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건데 접견 못하죠. 변호인 만나는 것도 접견 제한하고 일반인 접견은 제가 볼 때는 한 달 전부터인가 전혀 접견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의료인들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어야 하는데 방 안에 누구와 같이 있어요? 코로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돼도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들 할 수 있는 행위는 뭐예요? 외부하고 완전히 단절된 동굴 같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창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안에 있었으면 저도 저런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는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감염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처벌할 것인가를 지금 뭐 인원도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조사하고 감찰할 인원은 남아 도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명백한 초기 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오해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방역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 사법 자강을 위한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이러한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배가 자초해서 위험에 처했고 선장은 모른 채해서 구해달라고 손을 뻗었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규정 위반은 누가 한 것입니까? 수영자도 인간임을 절박하게 외쳤던 모습에 문제 숨기기에만 급급할 뿐인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자, 그런가 하면 한편 정은경 천장은 백신을 5,600만 명분 확보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더나 백신 구매 계약 물량은 총 4천만 회분으로 2배로 물량이 늘어났으며 공급 시작 시기는 내년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졌습니다. 정부가 구매한 백신은 총 5,600만 명분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하여 통상적인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는 충분한 물량입니다.